예, 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2023년 11월 5일 일요일 오전 6시 2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녹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생방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서산에 있는 한 펜션에 와 있습니다. 내일로 미래로 당해서 어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자꾸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이곳에 좀 밖에 나가서 방송을 좀 진행할까 생각했었습니다. 아주 만추, 그러니까 늦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단풍도 많이 들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비가 많이 내려서 밖에 나가서 진행은 못 해드립니다. 그냥 이렇게 펜션에 있는 방에서 진행해 드립니다. 예, 녹화가 끝나고 방송을 송출하는 시점은 한 7시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짤막한 광고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잠도깨비를 사용하신 분의 사용 후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본인은 척추 3번과 4번이 좋지 않아서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100m를 걷지 못할 정도이므로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꼬리뼈 주사와 척추 주사 좌우 수차례 맞아왔으나 큰 효력이 없었던 중 방석을 자동차에 사용했더니 잠도깨비에서 나오는 방석입니다. 방석을 자동차에 사용했더니 지금은 병원에 가지 않으면서도 큰 불편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집사람은 잠잘 때 수시로 발에 쥐가 났으나 본 잠도깨비 제품을 중 매트를 사용한 후에 요사이는 발저림이 없습니다. 문경에 있는 처형은 베개를 사용하고 있으니 머리가 무척 아프던 것이 지금은 병원에 가지 않으며 불편 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사용 후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잠도깨비의 체험방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립니다. 잠도깨비 체험방은 서울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이 만나는 당산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사옥에서입니다. 이곳에 오시면 잠도깨비가 어떻게 수면을 도와드리는지에 대한 원리를 설명드리고 그리고 잠도깨비에서 나오는 여러 제품을 체험해드리고 여러 가지 뇌파, 혈류 등을 측정해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도깨비에서는 대리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화번호 전화를 하시면 잠도깨비 대리점 모집 그리고 체험방에 대해서 문의할 수 있으며 잠도깨비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보여드립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윤석열이 탄핵되면 수많은 사람 감옥 간다. 이것이 제목입니다. 자, 아침에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이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이준석을 만나기 위해서 예고 없이 부산을 갔다는 겁니다. 이언주 의원이 개최한 토크쇼에 참석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냥 약속 없이 그냥 가서 이렇게 앉아있어 1시간 반 정도 앉아있었다고 그래요. 이준석이는 영어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환자는 서울에 있다. 환자는 서울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만나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왜 코미디 같은 일들을 하는가. 지금 국민의힘의 혁신이 필요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입니다. 본인은 혁신하지 않으면서 당 보고 혁신해라. 김기현이는 자기가 혁신을 못하니까 엉뚱한 사람 데려다가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국민의힘에 어떤 도움이 될까? 총선에 어떤 도움이 될까?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대통령은 딴청을 피우고 있고 그리고 김기현 씨는 아주 엉뚱한 데는 사람을 데려다가 엉뚱한 일을 해요. 광주에 내려가서 또 혁신위원들이 참배도 하고 또 제주 4.3 여기 또 간다고 합니다. 공원에도 간다고 합니다. 표가 몇 장이나 더 나올까? 글쎄요. 저는 머리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표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중요한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자, 또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 그리고 지방 여러 곳에 빈대가 출몰한다고 합니다. 197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빈대가 소멸될 줄 알았는데 지금 고시원, 목욕탕, 찜질방 이런 데서 빈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재미있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89년도에서 92년까지 MBC 특파원으로 파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저 가족이 다 갔습니다. 저희 애들은 어려서요. 프랑스 파리에서 그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하루는 저희 집사람이 제 딸,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딸을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정리해 비껴주다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가 나온 거죠. 집사람이 막 야단을 쳤어요. 우리 딸에게. 그게 프랑스에서는 그 유치원에서 낮잠을 잡니다. 너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 흑인 애들하고 낮잠 같이 자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딸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 몰라? 흑인은 머리에 이가 없어. 유치원 선생님이 그러는데, 흑인 머리에서는 이가 살 수 없는 물질이 나오는데, 그래서 흑인은 머리에 이가 없어. 그래서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 이제 그 약국, 파리에 있는 약국에 가서 제가 좀 짓궂게 놀렸죠. 야, 나 서울에서 왔는데, 한국 서울에서 왔는데, 우리나라엔 지금 이가 없어. 근데 여기 와가지고 우리 애가 머리에 이가 옮았어. 그랬더니 그 프랑스 그 약사가 대단히 창피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아. 이게 프랑스의 수치야. 프랑스의 수치라는 겁니다. 빈대가 뭐 외국에서 왔겠죠. 일요일이니까 그냥 좀 잡담 좀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썸네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오늘 제목, 윤석열이 탄핵되면 수많은 사람 감옥 간다. 여러분, 방송하기 전에 다른 유튜브 채널의 썸네일을 잠깐 좀 보여드립니다. 어느 유튜브 채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유튜브에 뭐 윤석열이 부정선거 수사할 것처럼 그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르지 않은 형태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명시적으로 부정선거로 수사하라라고 한 지시를 내린 일이 없습니다. 여러 번 비유를 드립니다만 그 꿩이 매에 쫓기면 쫓기다 안 되면 그냥 머리를 숲에다 이렇게 쳐박는다는 겁니다. 매를 안 보면 안 잡혀먹을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잡혀먹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자꾸 제가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현실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올바른 학자는 위험이 앞에 닥쳤을 때 저기 위험이 있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몸을 던져서 그리고 손을 흔들면서 그 위험에 다가오는 버스를 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이 올바른 기자 또는 올바른 학자가 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듣기는 좀 대단히 불편하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기정사실화해야 합니다. 지난 4.15 총선 그리고 이번 강서구청장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수치를 보면 도저히 자연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인위적인 수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 윤석열 대통령도 선거 또는 경선 과정에서 연루가 되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아. 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추론은 거의 확신 단계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내년 4월 10일 총선을 치르게 되면 벌써 저쪽 사람들은 200석을 넘긴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200석이 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될 겁니다. 본인이 탄핵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쪽 사람들과 거래를 할 거라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임기가 끝나고 탄핵은 당하지 않지만 임기가 끝나고 뭐 좀 양산에 내려가 있는 분처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거래가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이익과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이 검은 거래로 본인은 탄핵되지 않고 임기가 끝나고 뒤에 잘 먹고 잘 살지 모르지만 또 탄핵이 되면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본인은 검은 거래를 해서 잘 먹고 잘 살거나
아니면 탄핵당하거나 어떤 경우는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들이 끌려가서 수사를 받고 망신당하고 그렇게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여서 감옥에 가는 걸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그거 수십 배의 많은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들이 감옥에 가게 될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기자는 앞에 위험이 있을 때 국민들에게 여러분 위험이 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라고 경고를 하는 사람이 정말 올바른 기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썸네일은 올바르지 않은 썸네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걱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수많은 애국 인사들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일 먼저 감옥에 가게 될 사람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겠지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생각 잘해야 합니다.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관계, 상하의 관계에 있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본인이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이제는 서서히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걱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자살하고 나라가 아주 오랫동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일당 지배체제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물론 헌법도 바꾸겠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어제 서산에 내려왔습니다. 서산에서 내일로 미래로 당의 첫 번째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 세미나에는 내일로 미래로 당의 그 핵심 당직자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정당의 대표 또 당직자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 그 투표지 보셨죠? 이렇게 쭉 긴 거.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48개의 정당이 있고 8개에서 9개 정당이 더 창당된다고 합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아마 이렇게 길게 될 겁니다. 저를 비롯한 그리고 이 세미나에 참석한 많은 그 다른 정당의 대표들도 연합하자, 공천 연합하자,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뜻을 모았고요. 저희 내일로 미래로가 주축이 돼서 내년 4월 10일 총선까지는 한 22여 개의 정당을 연합하는, 통합 또는 연합하는 작업을 계속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반으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연합해야 하고 힘을 뭉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상로 올바른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자그마한 금전적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서 저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이제 녹화했으니까 편집해서 송출하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내일 아침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